이 땅에 방역 전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준엄한 시련의 분분초초가 흐른 5월을 보내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은 천만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일각일초에 담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어가신 5월의 혁명 시간들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깊은 밤 새벽 2시, 3시. 정말 이 나라 5월의 새날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소집하신 주요 당회들과 더불어 밝아왔습니다. 국가 체중대 비상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할 때 대한 즉시적인 결단도 내리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방역대전의 전선사령관이 되시오 우리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아주시오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우리들을 타일러 주시며 필승의 방약과 묘술도 가르쳐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고,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밤깊도록 돌아보시며 즉시적인 비상조치들을 취해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우리 인민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인민들은 낮이나 밤이나 한없이 고마운 우리 어버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눈물 속에 우르르며 흐른 올해 날과 날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올해 날과 날들에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어떤 방목 안점을 가지고 인민 사선에 떨쳐 나서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결사의 헌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용도자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처럼 인민 사수의 최전방에 직접 나선 용도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 조직들과 일꾼들이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항상 촉구돼 돌격대 방탄벽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일꾼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라고,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그 뜻깊은 말씀은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우리 일꾼들이 어떤 인민관을 가지고 방탄벽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귀중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5월 14일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도하신 협의회 소식을 신문과 방송으로 격정 속에 접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 모두가 눈물 속에 듣고 보았습니다. 자신께서도 언제나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찾아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제일 어려운 세대에 보내달라고 하신 우리 청비서 동지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 당정인의 일꾼들부터가 가정에서 약을 모아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면 그보다 더 큰 보약은 없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미덕과 미풍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유롭고 위대한 어버이라 우리가 천만 번 부르고 부른들 우리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멸사복미의 헌신과 로고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오늘의 방역대전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영조선의 힘, 영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할 것입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지고 나가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위력으로 오늘의 방역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련포온실 농장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인 련포온실 농장을 제2일에 손색 없이 완성하기 위한 건설 대전에서 조선인민군 정봉순 소속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연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산림집 건설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공사장에 정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맡은 대상 건설을 최상의 질을 보장하면서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공사 지휘소에서는 자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단위들과 윤전 기계들의 보장을 보다 짜고도록 공사에서 필요되는 자재들을 한 줄 이상 선행하게 한 사업을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앞선 공법들과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적은 자재를 가지고서도 공사의 속도와 질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산림지 건설이 착공한 지 한 달도 되나마한 기간에 벽체 골조 공사를 완전 끝내고 현재는 외부 미장과 내부 미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장을 놓고 보면 대회의 앞장에서 두목 세목씩 해제끼면서 앞장서 내달리고 있는 모범 전투원들, 혁신자 동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리군명 동무, 이 동무만 놓고 봐도 미장명수입니다. 하루 계획을 200%, 300% 하기 전에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는 집단의 법외입니다. 박강철, 연명재 동무들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에 병사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나가면서 정말 이거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의 일당백 병사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고 있는 부대가 자랑하는 모범 전투원 동무들입니다. 또한 강영호, 김명일 동무들과 같은 많은 군관 동무들도 이 작업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매일매일 공사 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거성군민발전소 온재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륜전 기지들의 가동률을 높여 온재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강군민발전소 온재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거기에 동원되었던 윤전기재들을 지금 현재 여기 고성군민발전소 금강원대에 총 집중하였습니다. 그에 맞게 우리는 방역 교육을 철저히 지키면서 윤전기재들이 수리 점검 보수 체계를 정확히 세우고 만가동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심항토 이행층 지체 재료장들을 언제 가까이로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끌어들이고 이 재료장들의 하나의 유난선 도로를 연결해서 모든 윤전 기재들이 운반 시간을 줄이고 운반 양을 늘리기 위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항토 이행층 지지체 성토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주철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비상방역 상황에 철저히 대처하면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보내줄 주철 제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분발하고 있습니다. 주철에 의한 영해 공정을 기술적으로 확립하는데 힘을 넣어가지고 기술 일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형 공정이나 주입 공정에서도 이 기술 규정과 표준 저작법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책임성과 역할을 더 높여가지고 한 개의 제품을 만들어도 더 질 좋은 제품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받고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체계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수건 사업들을 제 기일 안에 손색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종업원들, 특히 일꾼들과 당원들이 이 앞장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 대성 차바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 제품 개발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여러 가지 규격의 재생 차바퀴를 더 많이 생산하라는 것은 일찍이 위대한 장로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셔 주신 강력한 유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로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최근에 삽차바퀴 생산 공정을 꾸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준비, 부속 준비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삽차바퀴 생산을 위한 시험 생산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경험이 없다나니까 질이 낮아진 이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완성이 돼서 지금은 본격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5가지 규격의 재생 차바퀴를 더 생산함으로써 40여 종에 달하는 재생 차바퀴들을 생산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최대 비상방역 상황 속에서도 모내기를 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분발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용광군 상중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노력과 작업 조직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동해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용농 방법들을 받아들여 모내기를 일정보다 앞당겨 끝냈습니다. 지난 시기까지는 우리가 씨 뿌리기 순서에 따라 모내기 일정 계획을 세우고 농물 잡이를 진행하던 것을 올해에는 20일 전에 농가리와 쓰리치기를 100% 끝내고 전 면적에 대한 농물 잡이를 진행한 것과 함께 모내기 전 살처 시비를 따라 세우니까 논에서 김잡이도 대책할 수 있었고 모내기를 일정보다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지역별로 뚜락도로를 넉 대씩 조직하여 가리를 진행하던 것을 올해에는 농가리 준비가 되어 있는 쪽쪽 12대의 뚜락도로로 편대를 지어 령량을 집중하여 진행하니까 농가리 속도와 질이 다 같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내기를 끝낸 그 기세를 놓치지 않고 다음 선행공정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벼 생육에 필요한 밀양원서 시비를 잘 하는 것과 함께 6월 초에 진행할 지어성 녀서 성형할 시비 준비를 예견성 있게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견되는 재해성 기상 기후 조건을 규정사실화하고 물도랑치기를 보다 질적으로 하고 밀, 보리, 강행이를 비롯한 밭 작물에 대한 영양형 시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촌군 백석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쏘레치기를 한 주일 이상 앞세우는 한편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내기에서부터 다수하게 담보를 마련할 인류 많고 이들은 작업반, 분조, 호상 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남포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시안의 청년들이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우선 농사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또 여기 온천군 운하협동농장 청년 작업반원들이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이런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안이 1,500여 명의 핵심 청년들로 올해 모내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한 청년 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전투장마다가 청년판으로 들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된 2022년 과학연구기관 대학들 사이 과학기술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제기된 긴절한 문제들을 연구 종자로 잡을 뿐만 아니라 70여 건의 중요 과학연구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과학사 발전 계획 수행, 과학기술 성과 및 발명 등록, 현실에 도입돼서 운을 낸 그 정령을 놓고 평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학기술 경쟁 선포 모임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경쟁 요강이 시달된 데 이어 산하과학연구기관별, 대학별로 이제 경쟁 목표, 단계별 이걸 다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이런 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중앙기관들과 연계해서 경쟁에 참가하는 단위들이 경쟁 실적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때 대책함으로써 실제 올해의 과학기술 경쟁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에서 나라의 맏아들 공업의 발전을 강력히 견인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부에서는 새로운 철 생산 방법을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해서 철 강대 생산을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서 단시일 내에 에너지 전략형 산소표 영로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 사업을 현재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과학기술 경쟁을 통해서 보내지 툴을 깨버리고 실질적인 과학 연구 성과를 더 많이, 더 빨리 내도록 하는데 기본 우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척후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탐구 활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5월 29일 18시부터 30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 6,02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10만 1,610여 명이 완쾌됐으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30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364만 5,620여 명이며 94.98%에 해당한 346만 2,610여 명이 완쾌되고 5.018%에 해당한 18만 2,94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3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3,187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1만 1,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하루 평균 26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 수의 45.7%에 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인 BA.2보다 전염력이 25%나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12.1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보건계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도 남조선, 필리핀,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BA.2.12.1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BA.4와 BA.5, XE, XM을 비롯해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과 재조합 변이 비루스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련영성 단동시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3에 의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시인민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26일 현재 26명이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점 지역에서 모든 시민들에 대한 핵산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동북부의 페르남부코주에서 28일 무더기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3만 2천여 채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으며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구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페루의 고고학자들이 수도 리마에 있는 온화한 병원구역에서 인카 제국 시기의 옛 무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의 중심지로 되고 있는 리마에서는 2020년부터 유적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발굴된 무덤에서는 59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덤은 해당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사람의 손동작을 수감할 수 있는 새로운 팔찌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팔찌는 사람의 팔과 손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컴퓨터에 필요한 지령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소아마비를 비롯한 운동신경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구사들은 이 팔찌를 컴퓨터뿐 아니라 전화기에도 이용할 수 있게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낮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기온 차이가 14도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날씨 변화가 심하고 또 전반적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기온 차이가 9도 이상이었는데 특히 23일과 28일이 16.1도, 16.6도로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심했습니다. 앞으로 6월 초까지도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심한 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할 때에는 덕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심장혈관계통 질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머리 아픔이나 오지름증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 기상 후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물을 자주 마시고 30분 정도의 산보를 하거나 천천히 달리기를 비롯한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 기상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잠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돌리고 서서히 일어나서 활동을 하며 운동이 끝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해안 중부지역과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 구름이 끼면서 평양시와 회룡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과 리온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레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평안북도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 중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서해안 중부 지역과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3 내지 8mm,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2 내지 8mm, 그 밖의 지역은 2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도 정도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악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양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